이제 재밌는 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지. 이건 재밌죠? 재미는 아직 몰라. 수업보단 재밌죠 이게? 선생님께서도 질문 중에서 그냥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면 당연히 나올 만한 것들은 좀 뺐어요. 한 번만 검색해도 나올 만한 것들 좀 뺐고, 그다음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적어봤어요.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그다음에 DNA의 단위체는 니콜레오타이드. 이름부터 어려워. 근데 지질과 산소의 단위체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지질은 단위체가 딱히 없습니다. 지질이 지방이고 지방이 지질인데 단위체가 딱히 없어요. 그냥 탄소가 연결된 사슬 같은 거고,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단당류인데, 단당류는 그냥 포도당, 갈락토스도 뭐 포도당, 그냥 포도당이 같은 게 단위체야. 탄소와 수소를 넣어주면 하나의 부분도 노출해요. 지질의 경우는 매우 길게 연결된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결합된 형태의 단체가 있고, 이거는 정확히 생물을 배우면 생물원, 그다음에 생물원 하면 바로 나옵니다. 혈액을 관찰하면 적혈 독소 헤모글로빈을 관찰할 수 있는데 뭘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좀 추격을 해서 처음에 너희들이 쓴 질문을 좀 다룰 수가 있어요. 뭐 관찰했으면 뭔가 알 수 있겠지. 근데 뭘 원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야. 무엇을 원하는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단순히 수치를 통해 빈혈의 여부를 알 수도 있고요. 흔히 보는 현미경으로는 적혈구의 모양까지만 보여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은 피 한 방울이면은 거기다 물을 타보면은 산투 현상이 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DNA가 RNA 같은 모양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 상황도 있고, DNA와 RNA에 관해서도 질문 몇 개가 있었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은 설명이 가능할 게 없어서, 일단 DNA의 특징은 사다리 모양이에요. 이중 낯선 모양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이 사다리의 가운데에 저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양쪽에 사다리가 있으면 가운데가 정보가 훼손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양쪽 기둥이. 그렇기 때문에 DNA는 변이가 적어요. 돌연 변이가 DNA에서 적다. 이 일환으로 정보를 저장하기에 편하지 않으니까 정보를 저장하기 유리한 거죠. 그래서 저장의 기능을 보통 합니다. RNA는 RNA가 뭔지 안 배워서 뭔지 모르니까 또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나중에 RNA 배우면 또 생물원에 가면 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RNA는 단일가닥 구조, 반으로 잘린 사다리를 반으로 나눴어. 근데 그러면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겠지? 그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다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변이가 많고, 노출되어 있으니까 정보를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RNA가 정보 저장 기능을 하게 되면은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많은 변이가 생긴다.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RNA, 또 이것도 다른데, 바이러스에는 RNA가 그대로 정보 저장도 하고 역할도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변이 엄청 많았죠. 백신을 여러 개 계속 먹고 새로운 거 또 먹고 이런 게 다 RNA로 되어 있는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는 척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지구의 산소는 어디에서 왔냐고 라는 질문이 연세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구의 산소는 별에서 온 거 아닌가요? 라는 느낌으로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지구의 산소는 매우 극소량은 지구 자체에서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또 밑에 생명과 관련되는데, 원시 생물이 생겨서 그 생물에서 식물은 광합성을 하면 산소를 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지구의 산소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구의 산소는 어디 별에서 온 게 아니고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지구 아래서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시 바다에서 생명은 어떻게 처음 생겼나요? 선생님이 공부를 하다 보면서 제일 웃긴 게 이거였어. 다양한 가설을 말했어. 가설에 선생님이 본 책에는 4개가 있었어. 그냥 단백질 덩어리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그냥 전기 충격을 하는 생명이 생긴다,
첫 번째 가설이에요. 무려 과학자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서 내놓은 가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계 생명체가 만들었다. 현재 인체에 느꼈어요. 실제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UFO를 하나 그려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쏘는 거야. 과학 교과서였나 교양책이었나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지금의 유력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말이 돼요. 어쨌든 밝혀지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화론적으로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조기 충돌에서 생겼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그거랑 관련돼서 밑에 있는데 지구에서 생각하려면 딱 적합한 상태라고 하는데 별의 행성의 생성 위치나 우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론이에요. 생명체가 생겨나는 건 지금 두 가지 이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론, 하나는 진화론.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우연이에요. 생명체 생겨나는 것도 우연이고 지구가 지금 이 위치에 사람이 생기는 것도 우연이고 다 우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인 거고 그래서 일단 창조론은 어떤 신적 존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외교에서 뭐 알라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인도에서는 그 시바신이라고 해요. 신 이름이 시바야 시바. 욕이 아니고 진짜 있습니다. 이런 신적 존재에서 설계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근데 아까 진화론은 어땠어요? 생명체 처음 태어난 거 확실히 진화론 같아요? 외계인에 의해서 생긴 거 같나요? 아니 그냥 전기충격 한번 하면 생겼어요. 잘 모르긴 하지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게 최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 주변에서는 은근 창조론을 굉장히 많이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이 맞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진화론으로 설명을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랑 그거랑 같이 설명해줘요. 지구의 첫 생물은 무엇인가요? 다른 생명에서도 생물이 발견되었나요? 지구의 첫 생물은 박테리아 같은 원핵 생물인데 원핵 생물은 핵이 없는 그냥 RNA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RNA가 정보 저장하면 어떻게 된다고? 변이가 맞죠. 그냥 RNA 덩어리가 생물이었다고 그렇게 변이가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변이를 통해서 결국 인간까지 왔다. 뭐 그거 사람까지 될 수 있었다. 그런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첫 생물은 그냥 바이러스, 코로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같은 게 첫 생물이다. 뭐 다른 행성에는 아직까지는 밝혀진 생물이 딱히 없습니다. 달은 멀리에서 보는 것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다른데 달 사진 같은 거 근접 이렇게 보는 사진 많죠. 닐 암스트롱이나 사진들 보면은 겉에서 보는 거랑 똑같죠. 회색빛의 그냥 땅. 그래서 지구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지구에는 대기라는 것이 있어서 아까 중력에 의해서 기체가 대기가 형성됐다고 나와 있었죠. 그 대기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원래는 구름이나 또 하늘도 하늘색이 아닌 하늘로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기체들에 의해서 더 멀리서 그런 것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도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동그라미처럼 보이잖아요. 그 내부에 보면은 막 미친듯이 폭풍우가 막 일고 다이아몬드가 날아다니고 막 암모니아 막 날아다니고 완전 혼돈의 도가니거든요. 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그런데 달이나 화성, 수금지, 화까지는 그런 기체가 지구를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겉에서 보는 거랑 거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 과학 관련 책을 보다가 생체 모방이라는 것을 봤는데 생체 모방에서 만들어진 것들도 신소재에 포함될까요? 생체 모방이 좀 멋있어 보이죠? 단어를 봤을 때는. 근데 그냥 비행기 딱 예시가 비행기가 쉬워서 가져왔어요. 일단 생체 모방을 신소재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세우면 그냥 발명품이라고 보는 게 맞죠. 소재가 아니니까. 생체 모방의 예시로는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는 독수리가 활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든 거예요. 날개를 크게 만들었죠. 그런데 신소재 예시로는 그래핀이 있죠.
둘을 생각하면 같나요? 생체 모방이랑 신소재랑 느낌이 좀 다르죠? 지금 지구에서 태양까지 이거 가장 했었죠? 우연이다.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기에는 우연이다. 그럼 이거 그래서 읽으면서도 세 줄 넘어가면 잘 못 읽거든. 그거 쉽지 않았어. 요약을 해보자면은 92번까지는 그냥 존재해 찾는 거야. 근데 93번부터는 없어. 그래서 만든 거다. 주교일보 맞죠? 기억나요? 주교일보는 근데 거의 한 10개 정도는 비어있어. 뭔지도 몰라. 그냥 비어있어. 못 찾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 쭉쭉쭉 해서 118번까지 일단 결과적으로 118번까지 다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었어. 근데 그 만드는 과정이 이제 있는 건데 일단 설명하긴 할 텐데 어려우니까 듣고 싶은 사람만 듣고 아니 사람 안 들어도 돼요. 방법으로는 93번, 92번까지는 일단 발견을 했죠. 아 잠깐만 이거 질문한 사람 설명을 물미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 92번까지는 일단 있었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원자를 만들려면 전자는 그냥 갖다 붙일 수 있어. 전자는 어디서든 가져와서 들었다 해. 들었다 놨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양성자를 더 붙여야 돼. 근데 이 양성자를 붙이기 위해서 그냥 이 상태는 안정됐잖아. 원자 핵이. 아닐 수 있지만 안정된 상태에서 그냥 플러스를 하나 더 넣어. 그러면 안정될까? 불안정적일 거야. 근데 그거를 안정적으로 어떻게든 결합을 해야지 원소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안정적이어야지 원소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베타 전개는 중성자를 집어넣는 거야. 중성자를 집어넣어. 근데 그럼 원자 번호가 올라가지 않잖아. 양성자가 없으니까. 근데 중성자를 일단 넣으면은 원자 핵이 불안정해진단 말이야. 그럼 그 불안정해진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자 스스로 중성자에서 양성자가 되기 위해서 전자, 베타선이라고 하는데 그 음성을 띠는 전자를 밖으로 배출을 해. 그 다음에 또 무언가 질량은 좀 더 배출을 하는데 어쨌든 배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양성자가 하나 늘어졌잖아. 안정된 상태로, 보다 안정된 상태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원소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중성자를 하나를 예시를 들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중성자 50개를 한 번에 받아야지만 안정적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런 것도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원리인 거야. 그냥 양성자, 중성자가 다 때려 박아놓고 하나씩 다 때려 박아. 수소핵도 넣고 원자핵, 헬륨핵도 넣고 다 때려 박아놓고 그 중에 안정적인 것들이 되는 것들만 찾아놓은 거지. 근데 그 원리는 전부 다 그냥 똑같은 거야. 중성자가 양성자가 됐다. 그러면서 안정적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크게 보면은 또 많은 방법이고 두 가지로 그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보다 7가지인가 8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두 가지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어쨌든 그렇고 더 많은 물질과 신물질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전자 껍질을 하나 더 만들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못해. 지금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7번째 전자 껍질을 채우는 데까지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근데 118번까지 만들려면 모든 전자 껍질을 7번째 전자 껍질까지 꽉 채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고 그거는 최근에 아마 다 찾은 걸로 알고 있어. 다 찾아서 제일 최근 주력을 보면 아마 다 찾아져 있어요. 118번까지. 베타 관계로 전자가 하나씩 사라져서 전자가 하나도 없어지면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의 전자는 우리가 전자 껍질에 있는 그 전자는 좀 다른 거야. 그냥 마이너스를 띄는 전자를 원자 핵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자가 좀 달라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면은 다 사라지면 양성자 덩어리가 되겠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게 베타 관계니까. 양성자만 있으면 안정적일까? 아니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도 없다. 큰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말 자체가,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네, 어려운 거 끝났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 DNA로 사람의 진행까지 결정되나요?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보자면은 지능은 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얼마만큼 서로 연결이 되냐, 신경세포가 몇 개냐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생물학적이고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지능을 보자면은 어느 정도 이 신경세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좀 더 많은 애도 있을 수 있고 연결이 좀 더 잘 되는 애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정해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게 많아져야 되는데 늘리기 위해서는 후천적으로 다양한 자극을 줘야지만 늘어나요. 새로운 자극이 계속 있어야지만 더 똑똑해지는 것이죠. 근데 실험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발달을 시켰을 때 아무리 태어날 때 천재라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은 결과적으로 폐화가 되고 그게 적더라도 많이 늘리면은 똑똑해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후천적인 것이 영향이 더 크다. 영향이 없진 않지만 후천적인 게 더 크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 똑똑해진다. 그다음 장애도 유전을 통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DNA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어딨어요. 근데 여기서 장애라는 말이 일단 글자로 보자면은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전의 한 예로는 보조개가 있는 사람이 있죠. 선생님 보조개가 있어요. 보조개는 막 의학적 이런 걸 보면은 안면 근육 장애, 그냥 장애예요. 보조개 있으면 그냥 장애가 있는 거야. 네, 이것도 장애예요. 왜냐면은 항상 저기 박사님만 해도 보조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것도 유전이에요. 보조개는 유전이에요. 그리고 또 손가락이 6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할 때 손가락이 6개가 있는 것은 장애라고 보자면은 그것도 유전이에요. 근데 심지어 손가락 6개는 우성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이 6개인 사람이 결혼하면은 자식의 손가락이 6개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중에 하나냐. 예를 들어 쌍꺼풀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장애라고 보면 장애이고 유전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DNA에 문제가 생긴 경우의 장애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있죠. 선생님이 이걸 예시로 가져오면은 이거는 나중에 수능 볼 때 단골 질문이에요. 다운 증후군, 단골 질문인데 DNA에 엄마랑 아빠는 완전 정상, 다름이 없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다운 증후군이 나와. 보통 그럴 때 다운 증후군이 나와. 이 다운 증후군은 단순하게 그냥 21번 염색체는 여러 개가 있어요. 두 쌍씩, 한 쌍씩에서 2개씩 이렇게 짝지어서 있는데 그냥 그 21번 염색체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있으면은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도 그냥 돌연변이인 거죠. DNA가 문제가 생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전 통해 되는 것도 있고 DNA가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근데 다르다. 뭐 보조개 인상 보고 장애냐고 이러고 다니는데 큰일 나네. 그다음 테이프를 이용해 만든 문제. 선생님 그래픽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냥 흑연에다가 테이프 붙였을 때면은 이게 그래픽이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좀 쉽게 말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픽은 그 중에서도 특정한 배열을 갖기 때문에 그게 그래픽이 돼요. 근데 테이프를 붙여서 했다고 다 그 배열을 갖는 건 아니고 그냥 게임 한 번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겼네? 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그 뒤로는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를 이용해 만든 우리가 직접 만든 그래픽도 열에 강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래픽으로서 만들어졌냐 그래픽이 됐으면은 그건 강할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흑연 덩어리면은 열에도 약하고 힘도 약하고 할 것이죠. 네, 질문에 대한 답은 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몇 마디 더 하고 끝낼게요. 질문이 선생님이 보니까 딱 3가지 부류가 있어. 첫 번째는 교과서에 딱 나와 있는 그런 생각해보기 뭐 이런 좀 추가적인 질문들을 그런 내용인 질문들이 있고 그거에 예를 딱 여기 있지. 지질 단위체는 무엇인가요? 다음 내용에 나와. 생물 원을 공부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굉장히 이론적인 그냥 지식에 관련된 질문이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예외죠. 궁금한 거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이거 생물 원 공부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냥 지식에 대한 가벼움. 되게 가벼운 내용들이고 지구공부도 똑같아요. 이런 거 선생님이 배우는 거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내용. 원래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배우고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내용부터 다 나오는 내용들. 쭉쭉쭉쭉이고 그 다음에 딱 이거. 선생님이 이거는 어디서 알지 않으면 어디서 보고 온 게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인데 아무도 이건 유튜브 같은 데서 봤을 거야. 아니면 책을 읽었든가.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근데 이런 거는 아까 그런 거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가벼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보는 질문이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유튜브 혹은 책을 굉장히 잘 읽긴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 과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걸 읽어버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베타 공개가 뭔지도 모르겠고 핵분열이 뭔지도 모르겠고 핵융합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전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을 가볍게 접하면은 오류가 너무 많아. 당당히 이 질문에서도 시작부터 좀 달랐죠.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 아니면 더 쪼개야 돼. 두 가지로 나눌 수는 없어. 더 쪼갰으면 더 쪼갰고 더 크게 보면 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 혹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려운 지식들을 너무 가볍게 쉽게 접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나 책은 모르는 사람도 접하게 해야 되니까 쉽게 설명을 해요. 추격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추격적으로 내용을 접했는데 처음 배운 내용이 추격적인데 그것조차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생략을 하고 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베타 공개를 전자가 하나씩 나가는 것도 사실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 아예. 이건 질문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질문 자체가 이런 질문은 쉽지 않고 이런 내용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지구에서는 어디서 나냐면 여기 있죠. 우리의 삶과 바로 직결돼요. 내가 진짜 궁금한 거야. 내가 이거 봤는데 이건 어때요? 하는 이런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 질문이 이제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나쁘고 좋은 질문은 없어요. 다 질문은 무조건 좋습니다. 의문점을 가졌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살펴보자면은 이러한 질문들은 좀 교과서 같은 근데 조금 능동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내 주변에 뭐가 있을지. 왜냐면 이거는 그냥 지식을 궁금한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접한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나 책 같은 데서 봤는데 원래 책 한 권 읽는 사람 제일 무섭다거든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스스로는 어떻게든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리한 내용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려운 것을 쉽게 정리하다 보니까 생략되고 왜곡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질문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을 많이 본다는 것 자체가 과학에 관심이 있고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선생님이 만약에 모르는 내용을 봤다면 먼저 베타 공개가 뭔지 검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타가 뭔지 처음부터는 베타가 뭔지 검색을 해보겠지. 베타 설명이 무조건 나올 거야. 이 내용을 보면 베타가 뭔지 보고 그 다음 전자가 뭔지 보고 원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찾아봤을 거야. 그 정도를 직접 스스로 찾아볼 게 아니면 너무 어려운 내용을 확신을 갖고 믿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니면 스스로 더 세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이런 거는.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질문 유형이 딱 이런 거예요. 이거 질문한 사람이 누구였죠? 맞아. 홍지연이 질문을 했는데 홍지연이 저번에 어떤 질문을 했냐면 파리학교 연못에 있는 물에 끓는다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되게 밀접하지 않아? 우리 삶이랑. 과학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흥미를 과학에 대해서. 질문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런 질문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해야 돼 이런 질문.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좀 더 힘들 건데 그래서 잘 알려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 단계 우리 아직 공부 안 할 거니까 미리 항상 알아보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저런 것도 하되 이런 우리 사진 옆에 있는 질문도 하나씩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진짜 쉬운 것도 좋아. 선생님 눈을 왜 내려요? 그 우박은 왜 내려요? 눈이 왔는데 풀이 안 죽었어요. 이런 것도 다 좋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걸 한번 보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수업 여기까지입니다.